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CPI 발표 하루 뒤였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했을 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대체로 하락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중요한 지표가 두 개나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물가지표, 하나는 고용지표인데요. 우선 물가부터 살펴보자면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 오늘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는 날이었죠. 결과부터 말하자면 좋았습니다. 전체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보다 0.4% 하락하고 예상치보다도 0.1% 낮은 2.3% 상승을 기록했고, 근원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보다 0.2% 하락하고 예상치보다도 0.1% 낮은 3.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죠.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물가가 분명하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을 중단할 명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는 날이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뛰어넘은 26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추세 중에서는 눈에 띄게 실업이 증가한 건데요. 이제 고용은 누가 봐도 약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고용의 약세는 물가에는 하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고용시장의 약화는 임금 약화로 이어지고 임금 약화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 서비스 물가의 하락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비게 되면 소비도 어렵죠. 소비를 못하면 수요가 부족하니 가격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물가에는 좋지만 경기에는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의 증가는 경기 약세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죠. 물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모두 금리 전망에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물가가 약해지면 금리가 내려가기 쉬워지고 경기가 위험해져도 금리가 내려가기 쉬워지니까요. 다만 고용이 지나치게 약해질 경우 경기 침체 우려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약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은행까지 경기 위험을 더했습니다. 팩웨스트가 지난주에 예금이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너무 급격한 하락으로 한때 거래 중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역은행 전반이 오늘 약했습니다. 팩웨스트까지 망한다면 올해 미국에서만 5번째 은행이 파산이 됩니다. 그 뒤로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코메리카 등의 후보 선수들도 대기 중이죠. 연쇄 파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로 외부 마켓의 금리가 은행 예금 이자율을 압도하면서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마켓들의 이자율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행 리스크는 올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망하는 은행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준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 짊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고용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요소들이 금리 전망을 낮추는 요인들입니다. 실제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제 90%로 압도적이 되었고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는 의견도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기 위험이 높아지고 금리 전망은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채권 수익률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는데 장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하락분은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회복된 데에는 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부채한도 회담의 연기 때문인데요. 부채한도 2차 회담이 금요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 이유는 뻔하죠. 실무진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회담을 해봐야 아무것도 이뤄질 게 없을 걸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재무부가 경고한 6월 1일까지는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연기되었으니 부채한도 폭탄의 위기가 커졌죠. 미 재무부의 디폴트 위기는 채권 수익률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생길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니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율은 오르겠죠. 이것은 모든 자산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1년 당시 S&P 500이 3주 만에 20% 하락했던 일을 상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락했던
S&P 글로벌의 미국 신용 등급은 AA 플러스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미 재무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된다면 차입 비용은 연간 4에서 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채는 연간 3조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연 차입 비용이 최대 15억 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이것은 복리로 증가하게 되겠죠.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부채 한도 위험은 상품 시장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면 이자나 배당이 없는 상품들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채 한도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전망을 크게 내리는 요소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 시장에는 별 득이 없고 해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금과 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보면 그런 예상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죠. 흔히들 금이 경기 침체에 좋은 자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하는데 사실 좋을 자산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 확장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오늘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아직 위험 자산의 성향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 열풍인데요. 최대 12만 배 상승했던 페페코인이 불러온 열풍이 비트코인으로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쉽게 대체 가능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BRC20 표준이 개발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도 밈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밈코인의 가치는 무려 5억 달러가 넘는데요. 밈코인 열풍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투자자들의 돈과 관심이 온통 밈코인으로만 쏠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만들어 거래 시간을 지연시키고 거래 수수료를 폭증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에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BRC20 열풍으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폭증했는데 이로 인해 한때 채굴자들이 채굴 보상보다 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채굴 원가가 엄청 낮아진 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거래 수수료 폭증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낮더라도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되어서 단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수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악재가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장 막판 나온 소식으로 급등했는데요. 바로 트위터에 새로운 CEO를 임명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여성 CEO고 6주 뒤부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년에 그렇게 테슬라를 괴롭혔던 트위터 관련한 노이즈들이 당분간 사라질 것이란 기대. 일론 머스크의 노이즈는 그 자체로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지 않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인식이 곧 매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노이즈가 줄어든다면 그 자체로 호재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호재가 아니라 실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입니다. 둘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눈 팔지 않고 테슬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 머스크는 안 그래도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상황에서 트위터까지 떠안았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죠. 하지만 그 염려가 사라지고 테슬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투심 자체가 극심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했던 시기죠. 부디 이번 트위터 신임 CEO 호재가 침체되어 있던 테슬라 투심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아직 너무 많은 불확실성들이 끊임없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자산들이 여전히 재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별것도 아닌 이유로 쉽게 본질인 가치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만 그 괴리에는 늘 중력이 작용해서 결국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가치가 끊임없이 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가격을 자기의 자리로
끌고 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가격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산의 진짜 가치와 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 힘들어하는 일 없이 오랜 시간 보물 창고를 잘 키워나간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투자를 지속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